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나요? 유튜브용이라고 제가 경매 물건 찾을 때부터 이거는 유튜브에 올려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물건인데요. 바로 요즘 핫한 GTX-A가 있는 동탄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라서 제가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와보았어요. 게다가 준신축 아파트 물건으로 쾌적하게 그리고 서울에 조금 더 용이하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 평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찰 경쟁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권리 분석부터 추천 입찰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물건은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층수는 조금 낮습니다. 5층이에요. 감정가가 원래 9억 7,800에서 한 번 유찰되어서 6억 8,4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건물 면적은 95제곱미터로 대략적으로 38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총 층수는 28층이고요. 28층 중에 5층이기 때문에 약간 저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존 연식은 2020년식입니다. 그러니까 4년밖에 안 됐죠. 신축까지는 좀 애매하더라도 거의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 물건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물건은 수리비가 거의 나오지가 않겠죠. 그럼 한번 사진부터 볼 텐데요. 딱 봐도 깔끔해 보이죠, 단지가. 그리고 문도 깨끗해 보이고요. 그 이외에는 뭐 이사 때문에 조금 혼잡한 것 같지만 그래도 깔끔한 단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자에서 왼쪽에 있는 끝에 날개 쪽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이따가 단지 정보부를 한번 볼게요. 일단 4베이 구조라는 것은 확인이 되네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입지 분석 전에 단지 정보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세대수는 좀 작습니다. 278세대로 생각보다 작은 아파트 단지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다만 주차 대수는 상당히 넓은 편으로 확인이 돼요. 세대당 1.57대로 상당히 여유롭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도 주차 자리가 어디든지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의 평수에 해당이 돼요. 여기는 국민 평수랑 그 다음에 국민 평수 초과하는 평수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이거부터 눌러보시면은 이거는 아까 봤던 구조가 아니죠. 그러면은 요거는 네, 아까 봤던 구조랑 똑같은데 방 4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구조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57세대고 요거는 27세대라서 이게 조금 더 작게 있네요. 그리고 구조 자체가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구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시세 파악할 때도 B타입과 A타입의 시세 차이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입지 분석을 보려고 하는데요. 경매 물건은 요쪽 물건이에요. 요쪽 물건. 여기 물건이고 여기 그 핫한 GTX-A가 있는 동탄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탄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출구가 이쪽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걸어가려면 이쪽까지 가야겠죠? 그래서 거리를 재보니까 대략적으로 900m대가 나와요. 거의 한 1km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걸어서 가면은 거의 한 15분 정도 내외로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탄역의 역세권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라도 충분히 동탄역은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TX를 탄다면은 서울까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물건이고요. 앞으로 GTX-A가 조금 더 추가로 개통이 된다면 더욱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다음으로는 학군인데요. 경매 물건이 이쪽 물건이었고 바로 앞쪽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내려가면 여기 중학교 그리고 이쪽에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대략적으로 700m 정도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초, 중, 고 각각 하나씩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이동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쪽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크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하루 한 5분 정도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보로도 뭐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이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은행인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해요. 경매 물건이 이쪽인데 지금 동탄역 기준으로 오른쪽에 전부 다 은행이 몰려 있습니다. 이쪽에 1군, 2군 은행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은행들이 몰려 있는데 안 좋은 점은 이쪽에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아직 상권이 발전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 백화점도 다 위치를 하고 있어요. 백화점이 위치를 한다는 것은 입지상 그만큼 값어치가 입증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 자체는 정말 좋은 입지긴 한데 일단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약간의 인프라가 더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공서인데요. 관공서는 여기 아파트 기준으로 여기 바로 밑에 쪽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세무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관공서는 약간 거리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물건이고 세무서와 행정복지센터는 인근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밑에 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나 아니면 쉴 때 쾌적하게 산책하기도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활, 거주 환경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또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은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이 라인에 한 5층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쪽이나 요쪽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라인에서 옆으로 쭉 보면은 네, 아주 깔끔한 공원 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뷰를 한번 볼까요? 항공뷰를 한번 보시면은 항공뷰를 요걸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아, 여기는 지금 지어지고 있네요. 거기서 요쪽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여기서 지금 뷰를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 보이진 않겠지만 낮게라도 이쪽이 전부 다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뷰가 무척이나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쭉 다 보이는 겁니다. 이쪽까지요. 그래서 저층이지만 이런 부분의 가치는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세인데요. 문제가 시세입니다. 여기가 거래 사례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작년 3월 달에 9억 5천 거래가 된 게 끝이고요. 그 이후에는 같은 평수의 물건은 다른 타입이라도 거래가 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12억이 이거는 아까 봤던 조금 더 안 좋은 타입의 물건이에요. B타입의 물건이고 경매 물건의 타입은 이겁니다. 15억부터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층인데도 15억으로 나와 있죠. 엄청나게 비싸게 나와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마 GTX A 때문에 호가가 훨씬 더 올라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안 팔리겠죠. 그래서 시세를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낮은 평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이거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요거 두 가지는 경매 물건과 내부 구조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시세로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8억 8천 거래가 된 게 있고요. 4층이네요. 그리고 다른 타입을 보면 1월 달에 13층이 8억 7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단가를 계산해서 다시 경매 물건의 평수를 곱해서 한번 시세를 파악해 볼게요. 아까 거래가 됐던 게 8억 7천 정도라고 보고요. 평수는 25.7평입니다. 그럼 평당가가 3,3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럼 3,300 정도 해가지고 경매 물건을 곱해볼게요. 경매 물건은 28.7평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9억 4천 정도 되죠. 그리고 84제곱미터의 호가들을 보시면은 8억 9천 그리고 9억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뭐 거래는 안 됐지만 호가가 거의 9억 가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84제곱미터는 여기 경매 나온 물건보다 딱 3평 정도 더 커요. 3평.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시세 차이는 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 세 가지의 호가는 거의 9억부터 시작입니다. 9억부터. 하지만 이게 팔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물건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9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사이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제 마음 같아서는 9억 5천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9억 2천에서 9억 3천 정도를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 물건의 최저가는 6억 8천입니다. 6억 8천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GTX A에 대한 호재 때문에 가와 실거래가 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한 수요 가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보수적으로 9억 2천에서 9억 3천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동산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혹시 찾는 사람이 있는지 찾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 정도의 가격대를 찾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반드시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건은 15억, 16억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나는 물건이에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네 번째 권리 분석인데요. 이 물건이 안전해야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볼 텐데 그 첫 번째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여기 갑구랑 을구 여기서 이제 등기부 등본상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건데요. 갑구를 보시면은 가압류, 임의 이렇게 딱 두 가지 권리가 있고요. 을구를 한번 보시면은 근저당권 설정만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1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이 질권은 24-1이면 요거 본등기인 24번을 따라가는 등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기등기의 특징은 본등기가 사라지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압류, 임의경매, 근저당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다
말소기준 권리 후보권에 속하고 전부 다 말소되는 권리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요게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빨리 접수가 된 게 말소기준 권리인데 20년도 4월 23일에 근저당권이 가장 빠른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 텐데요. 밑에 세 가지부터 저는 확인하는데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지상권, 비고란 이렇게 세 가지에서 낙찰자가 신경 써야 될 게 있나 없나 판단하는 부분에 아무것도 안 써 있죠. 그리고 추가로 임차인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즉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관리비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미공개가 됐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대략적으로라도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0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번째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보수적으로 9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를 시세를 잡고 말씀을 드린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8억 4천에서 8억 5천 사이입니다. 지금 84제곱미터보다 더 저렴하게 입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GTX-A가 요즘 핫하기 때문에 입찰 경쟁은 약간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가격대도 높은 편이고 대형 평수기 때문에 엄청 많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금액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입찰을 원하시면은 4월 24일 수요일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